안녕하십니까,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피고인이었던 사건입니다. 이미 5건의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가족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는 구속된 의뢰인을 먼저 접견을 했고요. 사건 기록을 가지고 접견을 했는데, 사건 기록을 보니 유죄 확률이 거의 99%에 가까울 정도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금 인출책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이 매우 많았고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인 사정도 있었습니다. 사기 공범을 피해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접견을 해보니 제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죠. 본인이 총책도 아니고 피해금을 자기가 다 취득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사람들과 공범으로 취급이 되어야 되냐.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이득을 다 취득한 건 아니고 본인은 알바비만 받았거든요. 그런 억울한 사정은 있지만 이게 범죄 성립에 억울하다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명확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법률적으로 유죄 판단을 피하기는 어렵다. 지금은 그 심정은 뒤로 하고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 된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희망사항대로 당연히 진행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법률적인 위험을 명확히 고지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결과는 결국 의뢰인이 지게 되는 거니까요. 제가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저는 위험 고지를 확실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의 희망과는 달리 법률적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의뢰인을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했었고요. 결국에는 의뢰인도 납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남은 거는 합의였는데요. 피해 금액이 약 한 1억에서 2억 가량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을 당장 구하기는 어려운 사정이라서 좀 합의금에 있어서 감액이 많이 필요했었는데요.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5명 정도 됐었는데요. 피해자분들의 경우는, 특히 사기 피해자분들의 경우는 돈을 잃은 분노도 있지만 뭔가 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굉장한 상실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본인 탓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합의를 시도할 때는 사과가 먼저입니다. 그분들의 탓이 아니고 가해자인 제 의뢰인의 탓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한 사과를 전달하고 용서를 빌고자 한다. 이 의사를 먼저 전달해야 됩니다. 돈 문제는 그 이후에 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 일이란 게 때로는 말 한마디가 많은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심 어린 사과부터 전달을 하고 합의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 분들이 어느 정도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거의 절반 정도 금액에서 형사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가 제출됐고 저희 의뢰인이 기적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게 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거 보이스피싱 관련자들은요, 초범이라 해도 실형 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초범인 경우 피해자들이랑 합의가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는데요.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이렇게 피해자들이 4명, 5명?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의 피해자들이 있는 사건이 많지는 않아요. 사건이 막 수십 명이 되는 그런 거대한 보이스피싱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합의를 하기는 곤란하고요. 거의 형사공탁에 의존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었고, 피해자도 5명 정도 수준이라서 제가 직접 만나 뵙고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했죠,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에 연루돼서 가족이 구속됐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그럴 때는 일단 당사자 말을 먼저 들어보는 게 우선이겠죠. 근데 일반 가족 면회나 접견은 시간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수사나 재판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을 하셔가지고 당사자와 상담을 하게끔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족들은 독립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